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왜 70세 이상에서 권하는지, 최소 65세 이상에서 권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고 물어도 보시고요. 결국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저는 이제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켈그렌 로렌스라는 이제 분류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이제 KL 그레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기부터 4기까지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깨끗한 0기도 있습니다. 1기, 무릎 관절 사이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1기가 되고요. 2기가 되면 조금 더 좁아집니다. 보통 이제 관절 사이 간격, 무릎의 이제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간격이 한 절반 정도 좁아지면 이제 2기. 그때부터는 우리가 골극 혹은 골괄시라고 부르는데 뼈들이 이렇게 약간씩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좀 보이는 정도가 됩니다. 3기가 되면 조금 더 좁아져요. 골국도 조금 더 많아집니다. 물론 이제 통증도 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죠. 거기가 이제 3기가 되고요. 보통 이제 뼈 끝에는 연골이 다 닳아서 대퇴골과 경골이 거의 맞닿는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4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를 관절염이 이제 가장 말기라고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그 4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나이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60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65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릎의 인공관절이 의료보험이 되는 기준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KL 4기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KL 3기는 만 65세 이상이면 또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65세가 넘었는데 3기 정도 되면 굳이 다른 치료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 70세 이상의 3기 내지 4기 환자분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L 4기고 70세 이상이면 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분명히 4기인데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급하게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버티시다가 수술하거나 그냥 수술 없이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70세 이상 그리고 KL 4기 보존적 치료, 뭐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등등등 다른 비수술 치료에서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이때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뼈를 깎고 거기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었다면, 최근에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감을 저 역시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의 좀 도움을 받아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제 경험으로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왜 70세 이상에서 권하는지, 최소 65세 이상에서 권하는지,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수명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 무릎 안에 관절에 연골이 손상이 됐어요. 많이 손상이 돼서 제거를 하는 거죠. 뼈가 이렇게 잘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금속 물질을 여기다가 치환 수술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기본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수명은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이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이 플라스틱 재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조금씩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의 수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술기도 많이 발달했고요. 어떻게 하면 수명을 길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했고, 이런 인공관절 기계 자체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 20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릎이 아픈데 최대한 늦게 해야지
좋은 걸까요?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마냥 늦은 건 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리를 다 못 펴거나 못 구부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무릎 주변만 이렇게 퉁퉁하게 불면서 다리가 다 안 펴지고, 다리를 바닥에서 뻗어봐도 바닥에 딱 펴지지 않고 이렇게 항상 좀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고, 걸음도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무너진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후에도 정상적인 보행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통증을 참으면서 억지로 버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다 좋은 수술인가요? 물론 이제 뭐 결과는 좋긴 합니다만 몇 가지 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방에서의 감염도 있겠지만 수술 후에 지내시면서도 몇 년 지나서 인공관절 부위에 뭐 고름이 차거나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특히 이제 뭐 내시경이나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 같은 곳에서 이제 발치 같은 치료를 할 때 그 균이 들어가서 인공관절 주변에서 염증이 확 퍼지면서 아파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항상 나는 인공관절 수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시경이나 뭐 치과 치료들 혹은 그 밖에 다른 시술들을 하실 때 항상 주치의 선생님께 그러한 사실을 잘 고지하시고 예방적 항생제 치료 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는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뭐 치과나 건강검진 등 급한 수술이 아니면 최대한 좀 뒤로 미루시라, 이렇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 부분 치환술, 흔히 반치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